종목 고민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26958-9082번, 9083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랜덤을 통해서 추첨 통해서 실시간 선물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을지도 좀 궁금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먼저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조대림 신청을 해주셔서 이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3351번님입니다. 44,000원에 15% 비중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 사조대림, 그동안 사조그룹주들이 또 최근에 시원하게 올라갔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단기간에 숨고르기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걸 진짜 테마로 봐야 되는가? 이런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사조대림을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진짜 6%대로 좀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식료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쉬어가는 부분이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 이후에 지금 보유자분들이시라면 계속 가져가셔도 좋고, 오히려 없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조정 구간, 이 눌림목 구간을 잘 공략을 해서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조대림이 매수가가 44,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워낙 이 시세 초입 구간에 잘 잡아두셔가지고 지금 걱정 없이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큰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식료품 관련주들이 지금 차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으나 지금 사실상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크게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매물이 다 쏟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세를 만들었었던 이 주체들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큰 거래량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날 6월 17일 날 4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사실 그 이후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00만 주채 넘는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 3거래 거래량을 보더라도 25만 주, 그다음에 25만 주, 오늘도 21만 주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적은 거래량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식료품 관련해서 불닭볶음면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냉동김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인기를 지금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형 마트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는 냉동김밥 이 3종을 좀 수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7만 원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가격대인데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21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 밑에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7만 원 구간 정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1 이평선 지지와 그리고 이 매물대 구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다만 이미 이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됐었고 또 이 조정폭 자체도 좀 컸었기 때문에 저항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 구간 8만 원 이상을 좀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아주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씩은 챙겨 가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금 조정이 좀 깊게 나와 있는 종목들로 조금씩 고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을 사지 말고 좀 조정 있는 종목들로 조금씩 매수하자라고 하셨고, 일단은 지금은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측면입니다. 사조대림 이렇게 해서 또 저희 전략 잡아드렸는데요. 또 기분 좋으시라고 텀블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주슐랭 프로그램
매일 좀 시청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아, 네,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어떠셨어요?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약간 공부한다는 셈치고 보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로 또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이제 사연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아, 네, 유한양행이고, 네, 유한양행. 매수가는 77,000원이고, 네. 비중은 100%고, 오, 축하드립니다. 수익권에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축하드립니다. 100% 비중인데 수익권이다. 투자를 처음 하신 분 치고는 그래도 너무 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싶은데,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네. 어떠세요? 초보 투자자이지만 지금 수익권이고 비중도 100. 그럼 좀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수익이.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비중 100%를 좀 담으셨다는 게 사실 저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도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정말 확신에 차 있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100%를 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주식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100%로 지금 계속적인 매매를 하신다라는 것은 앞으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소액으로 하시는 거라면 100%가 상관없겠지만 앞으로 비중이 좀 이렇게 투자금 자체가 커지신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100%는 좀 과도하다. 이 부분을 좀 꼭 참고해 주시고 사실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슈도 좋고 지금 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뭐 실적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유한양행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5개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액이 커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뭐 1.5조 수준에서 지금 올해는 2조 원까지도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5년 전만 해도 125억이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 1,000억을 지금 기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라는 이 폐암 신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명으로는 레이저티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유명할 텐데 이 레이저티닙이라는 성분을 사용해서 이 폐암 신약, 이 렉나자를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얀센과 연관이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2월에 이미 신청을 해서 이게 보통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는 이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늦어도 8월에는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8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매출이 정말로 이제 승인만 나게 된다면은 매출이 뭐 1조 원대까지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은데 뭐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죠. 또 게다가 금리 인하까지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 업황 자체 그리고 투심 자체가 좀 살아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의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7,000원 부근에서 딱 진입을 하셨는데 사실 진입은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딱 돌파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좀 매물대를 깔아두고 지금 돌파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7,000원 이 매수가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고 근데 다만 지금 82,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저항이 좀 확인이 되죠. 이때도 보시면은 초기에 꼬리 한번 달리고 이때도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총 4차례 정도 저항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물은 좀 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이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비중 100%시기 때문에 좀 분할 매도를 하시고 일부 확정 수익을 챙겨 두시고 더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고 금리 인하 이뤄지면 또 섹터 내에서도 분위기 좋을 거다. 시청자님 들어보시니까 네네. 좀 어떠셨어요? 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비중이 근데 좀 너무 많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기분 좋을 때는 또 저희가 선물 더 드려서 기분 더 좋게 만들어야죠. 자, 텀블러 그리고 떡 선물이 있는데 어떤 선물 좋아하세요? 떡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국인 밥심 아닙니까? 떡심으로 한번 열심히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전화 사연 받아봤고 문자 가볼게요. 6013번님의 삼성 SDI 사연 오셨습니다. 67만 8천 원이고요. 지금 1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바로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1% 강세 보여주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또 흐름들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업황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또 개별적 호재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테슬라가 최근에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배터리 셀 관련주들이 사실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댓글창에서도 테슬라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2차 전지 섹터가 좀 살아나기를 좀 기대가 많이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죄송합니다. 네. 사실상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심 개선만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물 가격 자체도 이미 하방을 잡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자리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투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많이 지연이 되고 뭐 취소가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완성차들이 이 지연됐었던, 밀어놨었던 전기차의 투자를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게다가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금리가 비쌌기 때문에 많이 높았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데 증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비용적으로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는 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좀 이 개발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게다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건데 이 배터리 기업 중에 이제 3사 중에 이 LG 그리고 이 SK 같은 경우에 사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여력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손실도 좀 피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이 좀 축소되는 부분 그리고 좀 부담 없이 지금 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DI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전에 작년부터 큰 상승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래서 35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금 20일 이평선 상단으로 좀 올라오면서 추세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이전에 이 매물이 좀 형성이 되어 있던 40만 원 초반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 넥라인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세가 완전히 살아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비중 10%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68만 원이기도 하시지만 비중이 10%라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단가 조정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시간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요, 또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세 살아나고 그때 봐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께도 저희가 텀블러 선물 드릴 테니까요. 받으셔서 또 기분 좋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바쁘신가 봐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이제 사실 친구 추천으로 하는 이제 디어소프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어소프트,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15,600원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15,600원에 비중은요? 한 20% 음. 초반 정도? 지금 오늘 13% 정도 지금 깊게 빠지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청자님 전화를 주셨던 걸까요? 예,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아, 오늘 왜 그런가? 계속 오르다가 갑자기 알겠습니다. 한번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전문가님, 오아시스 11번가 인수 추진 소식 등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급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는데 지어소프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추천 시기를 봤을 때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이 오아시스 우회 상장 기대감으로 아마 친구분께서 추천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시청자분께 네. 한번 여쭤보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아, 예,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친구분이 추천해 주실 때 좀 어떤 예. 이유로 좀 추천하셨는지 알고 계실까요? 그때 이제 그 스펙 상장 약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지금 그 오아시스에 대한 그 상장 기대감으로 아마 추천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우회 상장 철회가 되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점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지금 오아시스 상장가는 아직은 눈에 띄는 그런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최근 들어서 식료품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온라인 이커머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지어소프트도 같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왜 하락이 나왔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지어소프트가 11번가를 지금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히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기타 범위 쪽에서 한 7만 주 정도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좀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최근 상승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저점을 잡았다. 혹은 지금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잡혔다 이런 거를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매수가가 사실 조금 높으시고 비중도 20%이신데 지금 당장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지금 딱 60일이평선 혹은 120일평선 이런 장기 이평선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좀 반등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거래량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조금 비중을 축소해 두셨다가 추후에 이 호재가 밝혀진다든지 아니면 오아시스 상장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된다라든지 그럴 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버텨야 네. 된다는. 아, 버텨야 되냐? 전문가님, 그러면 좀 버텨야 되는 게 답이냐는데요.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오늘 당장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급락을 맞은 상황에서 바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하락이 나오기 전이라면은 매도를 관점을 잡아드리겠지만 오늘 이미 10% 이상의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예. 하락폭이 더 커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오늘 저점을 다시 한번 깨지지 않는다.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근데 사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래 가져가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하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비중을 축소하고 종목 교체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 의견을 좀 들어보셨을 때 친구 추천으로 종목을 좀 사는 건 좀 삼가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종목 상담 먼저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혼자 고민했던 것보다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네요. 오늘 네. 이 힘든 시장의 흐름들을 좀 이겨내기가 좀 어렵다 하신다면 저희 좀 선물 받으시고 조금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지금 텀블러 혹은 또 떡 선물 세트가 있는데 어떤 선물 원하세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떡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떡으로 갈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떡 먹고 선물 세트 힘내겠습니다. 받으시고 힘내셔서 다음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너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시다면 샵 9083번 혹은 전화로는 026958-9082번 혹은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선물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점심시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저 햄버거 먹고 있어요. 햄버거요? 네. 맛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종목의 고민을 또 하나하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애니 능률이요. 애니등률 매수가랑 그리고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 4,500원에 비중 20%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이게 의대 증원한다고 해서 네. 이제 샀긴 했는데 계속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뭔가 그 이슈를 보고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왜 그런지 그게 궁금한 것 같네요. 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이걸 테마주로 봐야 되나요? 애니등률이 계속 우하향하는데 지금 그래도 버텨야 되는 게 답인지 아니면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한지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종목 교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 좀 테마주 성격으로 좀 움직였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테마주가 형성이 됐을 때 이 종목들, 다른 종목군들과 함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그 테마주에 대한 이 인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사야 오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 종목을 봐주지 않는다면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뭐 교육주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니 능률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의대와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굉장히 여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가장 크게 최근에 관심을 받았었던 게 이제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목들마저도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주들이 지금 당장 관심을 받기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테마주 성격으로 좀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 테마주 관점,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4,500원 수준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진입 가격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 이 4,500원이라는 가격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오고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그래서 확실하게 하방 경직 역할을 해줬었던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진입 시점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다만 그러면 이 하방 경직을 깨졌던 지금 4,500원을 깨진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확인을 하시면은 사실 가져가기보다는 이미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4,500원을 이미 깨고 나서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조정이 나오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상당히 무서운데 이때는 심지어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도 장대의 양봉이 좀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빠르게 그냥 정리하고 시장가로 던지고 나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가총액이 뭐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지금 단기적인 시일 내에 급등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손실권이시더라도 그냥 마음을 좀 굳게 다잡고 정리를 좀 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연말에 이제 재수 이런 재수 신청 이런 부분이 좀 생겨날 때 보통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 정도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시 관련해서 12월에 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겠지만 멀리 보면 종목 교체가 제일 좀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들어보시니까 시청자님 어떠셨어요? 조금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었는데 좀 그래도 방향성 잡아주셔서 좀 해결됐습니다. 다행입니다. 햄버거 지금 드시고 계셨는데 또 끝까지 식사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텀블러를 받고 싶으신지 떡을 받고 싶으신지 우리 지금 너튜브의 댓글창에서는 떡 선물 받으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떤 선물 좋아하세요? 텀블러요. 텀블러 좋습니다. 그럼 텀블러 저희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또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830번님의 제로투세븐입니다. 6,800원에 30% 비중 지금 들고 계신데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게임주 섹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전문가님? 네. 개별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섹터의 업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제로투세븐은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까? 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좀 재료 소멸로 좀 보셔야 될 것 아예 같거든요. 재료가 소멸됐다. 네, 왜냐면은 사실 이 엔젤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전에 이미 6월 19일이 이제 저출산 대책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장중에 이 저출산 대책이 발표가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중에는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비슷하게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었는데 장 마감하고 나서 한 4시 정도에 발표하게 되면서 시간으로 전부 다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다음 날 급등을 좀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고 시장에서는 다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는 여야당 할 거 없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테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 테마 자체에 대한 성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저출산 대책을 해결할 만한 정말 실질적인 방안이 좀 나와줘야 정말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출산 관련돼서 이 엔젤 관련주들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제로투세븐뿐만이 아니라 아가방 컴퍼니 이런 엔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다 비슷해요. 이전에는 정말 좀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크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하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도 이런 저출산 관련해서 반짝 상승하고 꼬리가 길게 달린다라든지 이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저출산 관련 주들을 좀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단기 관점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저점 구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보시면은 한 4차례 정도 지금 지지를 받았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5,000원에서 5,200원 구간 지지를 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지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비중 30%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해두시고 그 이후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절반 축소 그 이후를 좀 멀리 보자라고 했는데 제 로또7에 대해서는 지금 뭐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좀 없다라는 보수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4830번님께 저희가 또 텀블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